앞에 많은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좀 중복을 피하는 위해서 준비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토론해야 될 어떤 전체적인 지향점이나 그 설정된 범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혹시 결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사회과학에서 아주 중요한 테마로 잡는 것이 소위 그 근대성, 그다음에 전통성, 이 양자 간의 분기점과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 어느 사회성 간에 소위 근대라는 것을 언제부터 설정할 것인가, 뭘 근거로 해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각 사회 영역에 있어서 이 근대의 시작을 어디로 보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합의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본 자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좀 분명한 인식을 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자, 1970년대부터 우리 비교 정치학 분야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그 이전과는 달리 어떤 사회든 간에 일방적으로, 선형적으로 전통성에서 근대성으로 나아가는 것만도 아니고 양자 간에 서로 이분법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서로 교호 관계를,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생활 속에서, 의식 속에서 양자 간에 서로 교호 관계를 이루면서 이 전통성에서 근대성으로 나와있는 것 같다가도 또 필요에 따라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주제에 따라서 이 전통성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흔히 자기네 역사를 자학 역사를 버려야 된다 하는데, 우리야말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에 대해서 문학이나 심지어는 영화나 모든 것이 뭔가 잘못됐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교과서 시장에도 보면 보이는 것이 수치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치 한 2세대 정도에 걸쳐서 초기 버전은 이제 확립이 되었고요. 물론 한 200년에 걸쳐서 계속 리바이즈가 되었는데, 요즘 시작하면 법 체계의 거의 모든 영역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양 사회의 그 법 발전사로 봤을 때 적어도 수백 년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것이 법치, 룰러블로, 법치, 그리고 인권, 그 세 가지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 요즘 개념을 신탁하면 인민들을 착취만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본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인권사상, 그리고 그에 따라서 법치를 한다 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 조선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일제의 식민사관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무식의 결과로 생각하는데, 위정척사파,
것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수구 꼴통으로만 생각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쓰신 글들,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오늘날 한문을 못 읽으니까 접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이론이 1950년대 라틴 아메리카 학자들이 주장을 해서 1960년대에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됐는데, 그 중에 그 종속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부등가 교환체계입니다. 이 부등가 교환제라는 그 개념이 그 우리 위정 칠사파들이 1860년대에 주장했던 것 속에 나옵니다. 이를테면 일계, 세계, 생생자영, 왕래, 무상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것인데, 서양 사람들이 만든 것은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짧은 기간에 만들어내고 사치품이니까 그야말로 비싼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 조선에서 교육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만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없으면 안 될 고유, 신액, 엑기스라는 얘기죠. 그리고 1년 단위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춰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입고 있는 것도 한번 보세요.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전 100년, 200년 전 우리 조상님들과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는 뿌리 뽑힌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1860년대에 기정진 선생이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 뒤에 150년간 우리 민족이 경험해왔는 것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그런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지금 교과서 시안에는 보면 남북 분단에 대해서 북한을 어떻게 소련이 만들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불과 한 2, 3년 전이죠. 우리 남한에서는 이분들이 분정을 실시했는데 소련은 인민들을 내세워가지고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정부를 만들도록 했고 국가를 수립한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마이너 코맨더 투라라고 영어로 그걸 번역을 한다면 Military Officers Command, Military Commandant Officer라는 그런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이너 코맨더 투라에 이제 동북 잠깐만 정확하게 나가면 88 독립 저격여단이라는 스탈린이 만들었는 소련 내무성산의 국경 수비대 소속의 그런 특수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 22명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해서 오늘날 북한 정권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밝게 토론문에 담아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6.25 전쟁과 관련해서 우선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명칭 문제도 한국 전쟁이라는 명칭보다는 6.25 전쟁이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남침을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 한국 측에서 찾아낸 선제 타격 계획이라는 그런 그 문서를 교과서 어디에 이제 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많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마치 이거는 이승만, 김일성, 메가더, 스탈린 간의 그런 그 빅 매치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초입에 보면 그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명확한 소련이 준비를 해서 그 준비된 계획에 따라서 남침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왜곡 편향된 교과서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교육계를 지배하려고 드느냐? 바로 1980년대에 우리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니오 마르크시스트들이 1920년대에 활동했던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 사회주의 혁명 개념들을 우리 사회의 공산화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헤게모니론, 진지존론, 혁명적 지식인론들을 적용했는 결과가 오늘날 편향된 교과서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거꾸로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원순 교수님.